눈길을 걷고 싶다. 저녁을 먹고 나니 퍼뜩퍼뜩 눈발이 날린다. 나는 갑자기 나가고 싶은 유혹에 눌린다. 목도리를 머리까지 푹 눌러쓰고 기어이 나서고야 말았다. 나는 이 밤에 네 집을 찾고 싶지는 않다. 어느 친구를 만나고 싶지도 않다. 그저 이 눈을 맞으며 한없이 걷는 것이 오직 내게 필요한 휴식일 것 같다. 끝없이 이렇게 눈을 맞으며 걸어가고 싶다. 이 무슨 저 북구 노르웨이에서 잡혀온 처녀의 향수이랴. 노천명의 설야 산책 중에서. 소녀 시절에는 누구나 눈을 반기죠. 그래서 멀리 헤어져야 할 친구와는, 그것이 이성일 경우는 특히 어느 해 첫눈이 올 때 어디에서 만나자는 약속을 한 경험도 한 번쯤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첫눈이라는 것이 매우 애매하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됩니다. 조금 내리다 그치는 눈 같지 않은 눈도 많으니까요. 펑펑 한방눈이 쏟아지는 날이면 이 글의 작가처럼 눈을 밟으며 한없이 걷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곤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낭만적인 생각에 앞서 내일 아침에 출근길부터 걱정하고 있다면 이미 나이를 먹었다는 증거이겠지요. 눈 나라. 국경의 긴 터널을 빠져나오자 설국이었다. 밤의 밑바닥이 하얘졌다. 신호소에 기차가 멎었다. 맞은쪽 좌석에서 아가씨가 일어나 오더니 시마무라 앞에 유리창을 떨어뜨렸다. 눈에 냉기가 흘러들어왔다. 가와바다 야스나리의 설국 중에서. 기차가 터널을 벗어나자 밤의 밑바닥이 하얘졌다는 작품의 이 첫머리는 일본에서 학생 누구나가 외우는 구절이라고 들었습니다. 밤의 밑바닥이 하얘졌다는 발상은 확실히 생소하면서도 시적이죠. 이 작품은 눈으로 읽는 것보다 라디오 같은 데서 한밤중에 조용히 낭독해주는 것을 듣는 것이 제격이라고 들었습니다. 일본어를 모르는 저로서도 그 느낌을 어느 정도 알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확실히 문장에는 눈으로 읽기 좋은 문장이 있고 소리내어 읽기 좋은 문장이 있는데 이 작품은 후자에 속하는 모양입니다. 사물과 세계를 관능적으로 포착하는 작자의 신체적 감각이 문장 속에 녹아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겨울에는 저도 눈이 많이 오는 강원도로 기차 여행을 떠나볼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불공평한 삶. 청춘의 아름다운 갖가지 희망에 보답하는 것은 오직 이토록 괴로운 환멸뿐이란 말인가.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고통과 질병과 불행의 저울추가 너무 무겁지 않은가. 대체 이건 무슨 까닭일까. 필립은 여태껏 살아온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았다. 인생을 새 출발하던 무렵의 그 부푼 희망, 그의 육체가 강요했던 갖가지 제한, 참다운 친구들이 없었던 고독, 그의 청춘을 감싸주어야 했던 애정의 고갈, 그로서는 언제나 최상이라 생각되는 일만을 해왔다. 그런데도 이 비참한 실패는 무엇이란 말인가. 자기보다 훨씬 불우한 여건 속에서도 훌륭하게 성공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보다도 훨씬 유리한 조건 속에서도 형편없이 실패한 사람이 있다. 모든 것이 운이라는 것에 의해 결정되는 것만 같았다. 비는 선한 사람에게나 악한 사람에게 공이 내린다. 그런데 인생은 왜 그렇게 공평하지 못한 것일까? 알다가도 모를 일이었다. 서머셋 모음의 인간의 굴레 중에서. 자기 뜻대로 된다면 세상엔 가난할 사람이 없고 실패할 사람도 없겠지요. 그렇지만 세상살이가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운명을 이야기하고 그 운명을 미리 알기 위해 점을 쳐보거나 사주를 풀어보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습니다. 큰 틀에서는 그런 운명이라는 것이 있는지도 모르지요. 가령 재벌을 아버지로 두고 태어난 사람과 거지를 아버지로 두고 태어난 사람 사이에서 현실적으로 검증되는 점이기도 하니까요. 그러나 그릇의 크기나 분복, 다시 말하면 무엇이 되느냐 하는 측면에서는 그런 운명적인 요소가 있다 하더라도 사람이 행복하고 안 하고는 반드시 그렇지 않습니다. 행복은 무엇이 되느냐에 있지 않고 어떻게 사느냐에 있기 때문이죠. 성실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산다면 빈부귀천과 관계없이 행복은 깃든다는 것을 방송을 통해 만난 분들이 한결같이 하신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행복은 인간의 마음에 있는 것이니까요. 운명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전에도 운수와 팔자라 하는 것이 당초에 장명한 이치가 없다고 여러 번 설명하였거니와 하늘이 만민을 내실 때에 미리 빈부와 귀천을 마련하여 어떤 사람은 아무리 무재무능할지라도 부귀할 운수를 주고 아무는 비록 재덕이 겸비하나 빈궁할 운수를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악마, 조그만 마을에서와 마찬가지로 대도시에서도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이웃 사람의 실추를 구경하는 일이다. 에밀 시오랑의 태어났음의 불편함 중에서 어떤 거지가 동네에 불이 나자 아들을 데리고 언덕에 올라가서 집과 재산이 탄다고 아우성치는 사람들을 내려다보며 아들아, 불이 나도 아무것도 잃을 게 없는 이 행복이 다 누구 덕인 줄 아느냐? 라고 말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거지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 모두 자기 안에 작은 악마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죠. 남의 불행을 자신의 기쁨으로 여기는 우리 안의 악마성은 가령 남의 환난을 보며 안도하는 그 마음속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속담도 있죠. 작자인 에밀 시오랑은 내가 죽은 뒤에 대홍수가 오리라는 생각이 우리 모두의 숨겨진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이 살아남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그들이 그 살아남아 있다는 사실로 인해 벌을 받으리라는 희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이죠. 시오랑은 나아가 모든 우정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은밀한 하나의 드라마이며 미묘한 상처의 연속이라고 말합니다. 그 때문에 이 세상의 삶은 시기와 질투와 아귀다툼의 연속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러나 어두운 면이 있으면 밝은 면도 있습니다. 빛을 향해 나아가는 영혼이 아름다울 것입니다. 긍정적인 사고. 우리는 컴퓨터와 비슷합니다. 우리는 컴퓨터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거나 어떤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그와 관련된 정보와 지시를 제공하기도 하고 이미 제공했던 것을 지워버리기도 합니다. 우리 자신에게도 그와 비슷한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된다, 된다 하면서 미래의 성공 쪽으로 자신을 이끌어갈 수도 있고 난 안 돼, 난 안 돼 하면서 실패하는 쪽으로 스스로 몰아갈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남에게 무슨 부탁을 할 때 폐를 끼쳐서 죄송합니다만 하는 식으로 말을 시작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해도 좋으냐고 물을 때 이거 하면 안 되나요? 하고 묻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사람들을 보신 적이 있죠? 그들은 자기들의 요구가 거절되는 쪽으로 상대방을 유도하는 셈입니다. 무심결에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죠.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뇌 중에서 개천에서 용났다는 말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예외 없이 모두가 긍정적인 사고의 소유자라는 점입니다.
정계든 재계든 자수성가한 사람을 만날 때마다 공통적으로 느낀 점입니다. 관상학 같은 데서도 입술의 끝이 축 처져 우울해 보이는 얼굴은 받을 복이 없다고 합니다. 울상이니까요. 그러나 입술의 끝이 위로 말려 올라가 웃는 얼굴처럼 보이는 얼굴은 받을 복이 있다고 합니다. 웃는 얼굴이니까요. 행운의 여신은 웃는 얼굴에 찾아오나 봅니다. 모든 것은 자기 마음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안 된다는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된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야겠죠. 그렇게 마음먹으면 표정도 밝아지고 하면 된다는 자기 암시에 의해 추진력도 얻게 됩니다. 그것을 관상학에서는 심상이라고 한다던가요. 남의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준다는 행위는 타인을 위로한다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우리는 타인의 말을 들어줌으로써 그를 최고의 상태에 이르게 할 수 있다. 무엇을 말하고 싶어하는 사람과 그 말을 진지하게 들으려는 사람, 이 두 사람의 만남은 말하자면 하나의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어쩌다 운 좋게 이루어진 것으로서 미처 기대하지도 못했던 기분 좋은 사건이다. 피에르 쌍소의 느리게 산다는 것의 의미 중에서 당신은 어느 쪽인가요? 이야기를 하는 쪽인가요? 아니면 남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쪽인가요? 10중 8구는 이야기하는 쪽이기가 쉬울 것입니다. 현대인은 누구나 다 자기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죠. 그만큼 하소연하고 싶은 것도 많고 삶으로부터 받는 스트레스도 많은데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이야기하기에 바빠 남의 이야기를 들어줄 정신적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만일 당신이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쪽으로 방향을 바꾼다면 당신은 그 사람으로부터 오늘 참 재미있었습니다 라는 말을 들을 것입니다. 이야기를 들어준 당신에게 고마움을 느끼기 때문이죠. 그리고 상대방의 이야기 도중에 맞장구를 쳐준다면 당신은 분명히 주변에서 인기가 많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누가 상담을 하러 왔다 해도 그쪽 이야기를 잘 들어주세요. 그것만으로 이미 충분한 상담이 된 것입니다. 상담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상담에 대한 답은 상담을 하러 온 쪽에서 이미 갖고 오기 때문에 듣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거예요.